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원래 직업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라고 되어 있죠. 이 가요제를 16회나 개최했습니다. 가요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많은 음악인을 상대하고 가수를 보고 또 작곡자, 작사자, 또 연예인 협회, 가수 협회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한국 대중가요의 뿌리는 무엇인가, 한국 최초의 가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 의문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추억의 소야곡 한국 최초의 가수를 이야기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16회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 제17회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는 2019년 4월 6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가요제 PR하기 전에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회원이 작아가지고 요요요요 보면 있습니다. 빨간 거 요요 똑같은 거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돈 안 들어가요. 자, 회원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최초의 가수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자, 우선 또 이게 제가 2006년에 아름 출판사에서 나온 가수는 아무나 하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중가요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가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썼는데 아름 출판사 가수는 아무나 하나 김수영 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가수가 되려면은 뭐 기본 바탕이 좋아야지 안 되겠어요. 훌륭한 제목이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가수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이나 또 음악인들 내지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가수에 대한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한국인은 흥의 민족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한의 민족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흥의 민족도 맞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에는 보면은 우리 한국을 갖다가 동이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골이 장대하고 가물을 좋아하고 오죽하면은 상여 매면서까지 노래를 하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농요 아십니까? 농요. 농요 뭔가 하면 농사 지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 해 가져오면서도 노래를 불렀고 또 잔치상에서도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흙걸음 노래, 소 모으는 노래, 소를 몰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 못 지는 노래, 모 심기 노래, 김매기 소리, 벼 베는 소리, 등짐 소리, 보리 타작 소리, 벼 타작 소리, 뭐 긴방아 타령, 잦은방아 타령.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아니면 최근에 제가 자랐을 때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논을 매면서 벼를 찌면서 벼를 찐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벼를 못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심기 위해서 찌는 걸 갖다 벼 찌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최초로 해외 공연을 간 가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해외 공연 누굴 것 같아요? 김시스터즈? 아닙니다. 그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한국인이 최초로 기록상 해외 공연을 간 사람은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입니다. 당시 이 조선 황제께서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우리도 그 뭐 만국 박람회 한번 참가해보자. 미국 독립기념 박람회 한다면서 시카고에서 우리도 참가해야지. 그래가지고 현장에다가 5평짜리 작은 조선관을 만들었답니다. 거기에는 비단, 목면, 삼,
호랑이 가죽을 전시했다는데 당시 언론은 조선과는 마치 장난감 같다 이런 평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H.N. 알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10명의 소리꾼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 소리꾼은 만국박람회 조선관입니다. 하하 참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인 음악인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자 당시 기생들이었답니다. 이제 이게 당시 현장 기생은 아니고요. 이 기생들 보세요. 옛날에는 기생 학교가 있었습니다. 기생 학교에서는 술 따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예 그러니까 국악, 민요, 창, 시 이런 거를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 종합 학교였습니다. 그 기생들 몇 명하고 또 악사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대단히 호평받았답니다. 근데 당시 가져갔던 악기, 장고, 북, 또 꽹과리 이런 거를 최근 2013년에 미국에서 100년 만에 그걸 돌려줬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회 했던 기록도 있고요. 최초의 한국 이 가수가 외국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는 한 명이 남자 가수 한 분이 녹음까지 했답니다. 최초로 녹음을 그러니까 음반을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모양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종로거리입니다. 한옥이 간득한데 가운데 길에 보면은 철길이 한 길이 딱 있죠. 이게 전철 요선입니다. 전차. 그러니까 전차는 1899년 5월 달에 우리가 이 아시아 수도로서는 아시아 최초로다가 서울에서 전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민족이 정식 음반은 나오진 않았고 당시만 해도 그냥 민요 내지는 창가도 일제시대 때는 생겼으니까 농요 위주로다가 이제 그 노래를 불렀다가 그 물론 광대들이나 불렀겠죠. 일반 서민들은 그냥 농요나 부르고 흥흥거리고 민요나 부르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한국 최초의 가수는 기록상으로는 윤심덕입니다. 윤심덕 하면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드라마틱하게 살다 드라마틱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평양이 고향입니다. 평양 남산교회 목사님의 딸인데 일남 사녀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성여고 사범과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유학을 했죠. 그래가지고 워낙 실력이 좋아가지고 국비로다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음악 공부를. 그래가지고 일본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관비로다 유학을 해가지고 귀국을 해서 졸업을 해서 우에노 음악대학. 참 대단하죠. 당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으니까 음악대학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소프라노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경성에서. 당시는 최초로다가 한국인 소프라노 가수가 윤심덕이면서 대중가요 가수도 역시 윤심덕입니다. 그는 실력도 있었는가 봐요. 얼굴도 예뻤고 또 그 다음에 연극까지 했답니다. 1921년에 동우회라는 연극 순회극단에 들어가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그때 운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우진이라는 극작가를 만났는데 그가 잘생겼답니다. 언젠가 내가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극단에 배우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는 평양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랍니다. 그러는데 윤심덕이 그 광대하고 결혼하겠다니까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그저 아직까지 개화가 덜 된 그런 상태인데 부잣집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할래 노래하는 그
뭐 창가를 하는 그런 가수랑 결혼하겠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1926년 윤심덕은 일본으로 갑니다. 니또 레코드사에서 24곡을 취입을 하고 그 곡 안에는 사해찬미라고 있습니다. 사해찬미는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의 곡조는 요한 슈트라우스 작곡 다뉴브 강의 물결입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러니까 일종의 번안가요죠. 이 노래를 부르고서 24곡을 동경에서 취입을 하고 당시 김우진이란 극작가랑 같이 이제 가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에서 둘이가 다 바다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은 저 하늘에 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래가지고 둘이 천당으로 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이면서도 비극이었죠. 드라마틱한 그런 연애를 하다 돌아가셨고, 또 두 번째로 최규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취입을 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06년 함경도 함흥태생입니다. 1927년 일본에서 또 이 사람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톤 독창회를 경성에서 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바리톤 가수죠. 1930년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저 윤심덕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규엽,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최규엽. 이 사람은 1927년 일본에서 음악 공부해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이 제목은 울며 세우며 세우비, 이게 뭐 그 뒤에 음반인가 본데, 첫 번 음반은 유랑인의 노래 봄 노래 부르자, 요걸 갖다 한국 최초로 녹음을 했습니다. 1930년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처음으로 취입을 했어요. 최규엽. 이 사람은 1949년,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4년 뒤에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북으로 갔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조금 뭐 가방끈이나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하면은 부자들 재산을 똑같이 나눠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사상으로서 뭐 듣기는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이 얘기는 또 음악과 조금 상관을 다루는데, 지금 북한과 남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 12대 경제대국이죠. 국민소득 3만 불에다가 북한보다 국민 총생산이 무려 50배입니다. 자, 1대 50.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자,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규엽은 1930년도에 최초로 음반을 만드는데, 유랑인의 노래 봄노래 부르자고요. 그는 1949년에 북조선 문예총 음악동맹위원장인 작곡가 이면상과 또 뭐 절친이었답니다. 그쪽에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또 한자리 하려고 갔는지 모르지만 가자마자 그 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만 해도 1949년이니까 조금 나이가 들고 약간 얼굴이 좀 살이 찐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인 경우에 49년도니까 불과 한 36에 죽었네요.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가수는 윤심덕, 사해찬미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최초로 녹음을 한 우리나라 가수는 최규엽. 1930년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유랑이 낸 노래 봄노래 부르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가수 추억의 소야곡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뿌리 밑바탕은 어떤가를 한번 첫 번째로 얘기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들에게 희망과 영혼을 빼앗은 가수들을 한번 슬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 한국 대중가요사라는 거대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차차 그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요거 돈 안 드는 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사 한국 최초의 가수는 누구였는가? 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약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